자, 이 친구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의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대.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무조건 몇 개죠? 3차 방정식 가질 수 있는 근이 뭐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고요. 두 번째, 한 무슨 근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있고요. 그치. 삼중근이 있고요. 하나 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 근이 있죠. 외우세요. 근데 이때 서로 다른 두어 근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켤레 목소수 관계다라는 것까지죠. 언제죠? 모든 개수가 다 무슨 조건 안에 있을 때만, 실수 조건 안에 있을 때만 이런데 허수, 개수 안 나온다. 이렇게 돼요. 허근, 알파, 베타래. 둘이 무슨 관계? 켤레 목소수 관계죠. 그럼 베타를 뭐라고 작성할 수 있어? 알파? 바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알파바의 n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사실 알파 n제곱의 바라고 써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뭘 뜻해요? 알파 n제곱의 무슨 부분? 실수 부분의 몇 배? 2배를 뜻하죠. 이해 안 되면 바로 말해줘, 호준아. 그러면 얘 실수 부분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뭐가 떠올라? 오메가가 떠오르면 좋겠죠? 그쵸? 역추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인수분해해야겠죠? 몇이죠?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 맞아? 맞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뭐 때리면 돼? 조립제법 때리면 돼요. 근데 귀찮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도 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개수비교법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3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1이죠. 그럼 여기 몇 나와? x제곱 나오겠지? 상수항 몇이야? 2죠. 그럼 여기 몇 나올까?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뭘로 구해요? 2차항의 개수를 생각해요. 몇이죠? 1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2x제곱 나오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x제곱 나와야겠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는 오메가가 나오죠. 근데 그냥 오메가가 아니라 자매품 오메가죠. 변형 오메가. 가보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이다. 오메가 반은 1이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아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도 같고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오메가는 2분의 1 풀마 루트 3i 몇 도 관련? 60도 관련. 복소평면 배웠니? 호준아? 안 배웠어. 유감이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n의 1부터 이제 대입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이 친구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되죠. 오메가란 친구. 자, 빠른 풀이부터 좀 할게요. 빠른 풀이. 빠른 풀이 뭐예요? 복소평면 이용해요. 이 친구 근이 60도짜리 맞죠? 그럼 이 친구 1제곱,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실수 부분이 몇이고 싶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싶대? 그럼 여긴가요? 맞나요? 그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길 바래? 2, 4이길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호준아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그러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부터 4인데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잖아. 그러면 10부터 100까지죠. 그럼 이 안에 6이 몇 번 들어가? 16번 들어가니? 그럼 몇 개 남아? 4개 남죠? 그치? 그러면 1부터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지금 1부터 센다고 하고 세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16번 동안 2개씩 계속 등장하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럼 이 친구 2, 4 하나씩 들어가니? 들어가네. 그럼 플러스 2 해야겠네요. 따라서 얘가 34개죠.
그럼 여기서 한 자리 자연수 가능한 거 다 빼주면 되지. 뭐 있어? 2, 4, 8, 3개 있네. 빼기 3. 답은 31. 이렇게 구하면 되지. 틀렸어? 아, 100 빼야 되네. 감사합니다. 30 이렇게 되네. 이해한 사람. 이거 이해한 사람. 규현 이해 안 됐어? 아쉽게 됐어? 자, 그럼 복소평면을 모르면 어떻게 풀어? 호준이 쌤 오늘 수업 끝나고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하나 보세요. 어려워요? 보고서 이거 정복하고 싶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오메가를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본풀이 오메가 n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요. n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n에 1 대입해봐요.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몇입니까? 1이죠. 탈락. n에다가 2 대입.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 이 친구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때요? 좀 별로예요. 그죠? 왜? 그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세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 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쓸 거야? 그치,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러한 공식들을 사용해서 가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은 뭐와 같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요. 다음 오메가 바 제곱은 뭐와 같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호준아 대답 좀. 이해하면 대답해줘. 왜냐면 대답이 없을 때 쌤이 재설명을 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 이거 몇이야?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그럼 얘도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친구는 오메가 세제곱 몇이야? 이거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죠. 얘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4도 가능. 그 다음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이 되죠. 지금 구했거든. 마이너스. 이 몇이 돼? 1이 되죠. 그래서 안 된다. 6제곱은 1이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6을 주기로 그 값이 반복되죠. 원래 오메가는 몇을 주기로 반복되죠? 3을 주기로 반복되지만 이 자매품은 6을 주기로 반복돼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6을 주기로. 그럼 7까지는 넣을 필요 없죠. 왜? 7 넣으면 뭐니까? 얘가 될 거예요. 그렇죠? 8 넣으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복소평면으로 60도여서 6번 하면 360도가 되니까 6이 주기라는 걸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해보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와 4일 때가 가능하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30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64. 자,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풀이가 너무 쉬운 거지.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해달래요. 갑니다. 첫 번째,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이 근을 실수로 가져달래요. 더워? 더운 사람? 저요. 더운데? 보기차 방정식.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죠. 개념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지금. 보기차 방정식은 얘가 실근이 되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맞죠? 치환하면 2차 방정식?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t가 0보다 커, 즉 x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어떤 근이 나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실근이 나오죠. 예를 들어 x제곱이 4야. 그럼 x는 플마 2 이렇게 나오지. x제곱이 0이면요. 0이라는 무슨 근? 중근이 나오고 t가 0보다 작으면 켤레복소수, 그것도 순허수 두 개가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모든 근이 실수이고 싶대.
그럼 t 값이 어때 달래? 0보다 크거나 같아 달라 이거죠.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지. 근데 쌤이 얘기했었어 얘들아. 개념에서. 보기차 방정식은 어떤 걸로 문제를 보통 풀게 된다? 근해 분리로 문제를 풀게 되죠. 호준이 근해 분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디다 왔어요? 아 저기 터큘러스라고 거기 하고 계시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동작 쪽에 있어. 동작이요?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야 돼? 두 근이 0보다 여기서 변형이 들어가는 거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어떻게 풀랬어? 두 근이 0보다 크다 따로 풀고 두 근 중 하나가 0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호준이 말 잘 못 듣겠는데. 두 근이 0보다 크다 어떻게 풀죠? 근해 분리 판, 함, 축이죠. 판별식 쓸게요. 5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 35 마이너스 2k. 너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르대? 그런 말 없지. 그럼 중근 가져도 되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원래 머릿속에 있는 거죠? 풀이에 등장하면 안 돼요? 호준이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랑 얘가 두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맞니? 그러면 이제 두 근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0이 이쪽에 위치해야 되죠. 따라서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한다는 거죠. 0 대입하면 뭐 돼? 요거 되지? 2k 마이너스 15 너는 0보다 커야 한다. 여기서 제발 크거나 같다 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다음 축. 근데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도 돼? 오른쪽에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 0이 여기 존재하면 어떻게 돼? 두 근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축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축이 몇입니까? 5네요. 그쵸? 따라서 마지막에 5가 0보다 크니까 0은 이쪽이 맞아요. 까지 해주는 거지. 그러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분의 35보다 작거나 같고요. 뭐보다 크죠? 2분의 1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다음 이것도 가는 거죠. F0이 몇일 때 F0이 0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얘가 0이 되는 여기 있지 여기. 얘가 되는 케이스를 따로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K가 몇이 돼? 2분의 15. 이거 사실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기본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K에 15를 대입해서 너가 어떤 근을 갖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한 근이 뭐라는 걸 알아? 0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른 한 근 빠르게 뽑을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두 근의 합이 몇이야? 10이지. 그럼 다른 한 근이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갈 수도 있지. 그럼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따라서 여기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등호 하나만 딱 붙여주는 거죠. 그럼 K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여기서 괜히 여기다 등호 바로 붙이면 안 된다. 조심해요. 그럼 자연수 K 개수 몇 개예요?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될까? 얘 7.5 아니야? 뭐보다 크거나 같아? 8 이상. 이렇게 써도 되지. 자연수니까요. 그럼 얘는 17.5니까 뭐이야? 17 이하.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세요? 17 마이너스 8 플러스 1. 둘 다 등호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0인가요? 뭐고? 안 나오노? 맞지 않아?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나왔다. K30원 25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40이네. 죄송합니다. 얘가 20이군요. 종건이 알고 있었지?
모르고 있었어? 여기가 20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 마이너스 8 플러스 13. 답은 3번이네요. 맞나요? 답 아는 사람? 맞아요. 네. 후준 어려워? 네. 개념 영상 보고 왔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 개념 영상이 네. 어제 받은 게 안 하고 제가 안 보냈죠. 안 들었으니까요, 수업을. 오늘 제가 보내드릴게요. 호주 뭔가 축구를 좋아할 상인데. 아니요. 축구를 못해요. 못해요? 갑니다.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가진대. 이제 좀 쉽지? 보이지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럼 x제곱도 뭐해?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t제곱 플러스 3-2at 플러스 인수분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게요. 되나요? 인수분해? 되는군요. t-a-5 제발 이렇게 써 얘들아. t 너네 특 뭐야 이거? 꼭 이 지랄해요. 이러지 말자.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괄호를 뭐하러 없애요. 그 다음 t-a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t 값이 뭐인 거예요? a 마이너스 5 이거나 a 플러스 2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t가 뭐야? x제곱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얘네 둘이 대소가 명확하다는 게 포인트죠. 항상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 그쵸? 그럼 만약에 허근을 가진대. 그럼 누구부터 허근이 되는 거야? 얘부터 허근이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면서 허근을 갖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실근과 허근 모두 가진다며. 그럼 허근은 누구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a-5가 0보다 어때? 작고 a 플러스 2는 0보다 어때? 어때? 그렇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실근이 나온다. t 지금 쓰고 있는 t 이거 뭐야? x제곱이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실수가 되고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니까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려면 더 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값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a 범위가 나오죠.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a의 범위가 특정될 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4차 방정식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가 1이면 그럼 이런 학생들이 있어. 잘 봐. 아, a가 여기 1이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어때? 말이 안 되죠. a의 범위 자체를 여기로 정해놨는데 a가 1인 경우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확인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무조건 들어가요. a가 1이면 모든 실근의 곱. 실근의 곱이네? 여기 맞죠? 실근. 여기 x제곱 그냥 넣을게. 이렇게. 그럼 실근의 곱하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몇이냐고 묻는 거지. 마이너스 3이니? 맞다 이거야. 맞다. 다음 니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요. 모든 실근의 곱이 뭐야? 얘죠. 이거 마이너스 4다. a가 몇이다? 2면 이런 얘기지. 2면 모든 허근의 곱 요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몇이 돼요? 3이 됩니다. 니은도 맞아요. 이해하고 있나요? 디귿. 정수인근을 갖도록 해달래. 그럼 정수는 일단 무슨 수? 실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발현되겠죠? 그럼 x제곱이 a 플러스 2인 x는 풀마 루트 a 플러스 2잖아. 얘가 정수가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a 플러스 2가 정수의 뭐다? 정수의 루트를 벗어나야 되잖아. 정수의 제곱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나? 자연수 쓰면 되지. 뭐하러 정수라 써? 있어 혹시? 뭐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뭐 때문에? 0 때문이에요. 0 때문에. 얘가 0이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정수가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0, 1, 4, 9, 16 쭉쭉쭉쭉 가겠지? 이게 가능한 요 안의 값을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그럼 A가 뭔지 다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2 자체의 범위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0 이상 몇 미만? 7 미만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0, 1, 4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선호도 조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난 이렇게 푼다. 구라치네. 그치? 구라치네. 진짜? 이렇게 풀어? 잘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웠어? 2번이 편하다. 둘 다 불편해? 이렇게 푸는 게 맞죠. 왜요? 응? 왜 2번이 편한 방법일까요?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여기서 2를 넘겨서 계산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의 규칙을 깨는 행위예요. 제곱수는 제곱수 그대로 살려놓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쓸 바에야 차라리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자, 전 2번으로 풀게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건 0, 1, 4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합 구하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더해요? 얘네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하는 거죠. 더하면 몇이죠? 5 빼기 6 이렇게 구하는 거죠. 2가 3번 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살려서 연산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가면 뭐가 늘어? 실수가 늘어요. 그치? 실수. 리얼 넘버 말고 미스테이크가 는다는 거야. 조심하세요. 이런 한 끗 차이가 쌤 실수했어요. 이런 말 안 하는 게 이런 걸 이렇게 풀면 저런 말을 안 하게 돼요. 답은 5번이다. 보기차.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음 71. 뭐야? 하면 되잖아. 문제야.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x제곱. x제곱. 이거 눈치가 있으면 느껴져야 되는데. 그림 봐봐 얘들아. 가로가 길어 보여? 세로가 길어 보여? 느낌이 어때? 원근법 생각해봐. 세로가 좀 더 길어 보이지 않아? 그럼 x보다 x제곱이 더 크지? 무슨 느낌? 1보다 크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더 짧으면 1보다 작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왜? 2분의 1은 제곱하면 더 짧아지지만 2는 제곱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들아 이게 맞는 말은 아니죠. 감이 그렇다는 거야. 감. 그럼 감을 가지면 좋다. 가보자. 높이가 x-2인 직육면체 한쪽 귀퉁이 여기서 모서리 길이가 x-2인 요거 정육면체를 뜯어다 저기도 바꾼 거네. 그랬더니 건널비가 80이 됐대. 그럼 얘들아 새로 생긴 거랑 없어진 걸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잘 봐. 여러분 이거 알지? 자, 정육면체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둘레의 길이가 몇이니? 이게 대답이 안 나와? 4죠? 맞니? 제가 여기 싹 뜯어가지고 이렇게 고쳤어요. 둘레의 길이가 몇이죠? 4죠?
둘레의 길이가 몇이니? 4죠. 평면 몇 차원이죠? 2차원이죠. 2차원에서 둘레의 길이를 물으면 직사각형을 팍팍팍팍 떼도 변하지 않아요. 맞죠? 자,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에서 제가 여기서 직육면체 작은 거 하나를 떼내 볼게요. 자, 이렇게 떼냈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떼냈어요. 겉넓이가 어떻게 해요? 겉넓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앞에 있던 이 친구가 뒤로 그냥 움푹 패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원래 여기 있던 겉넓이도 여기서 재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던 친구도 여기서 재주면 되는 거지. 겉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 입체죠. 3차원에선 뭐가 안 변해요? 겉넓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이제 기하학, 이제 대학교로 가서 기하학에 가면은 이제 일반화할 수 있겠죠. 4차원에선 이렇게 뜯어내도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치? 차수가 높아지는 거 보이죠? 1차, 2차. 2차원에선 1차가 일정하고 3차원에서 2차가 일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 있던 친구를 뗐지. 그럼 원래 겉넓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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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여기 4개였죠. 근데 지금 얘가 쓱 4개가 없어졌어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몇 개가 다시 생겼어요? 2개가 생겼죠. 그럼 얘는 총 얼마나 손실 본 거야? 2개를 손실 본 거예요. 느껴지세요? 겉넓이 면에서 2개를 손실을 봤어요. 여기는요? 얘가 새로 생기면서 1개 손실 봤죠.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원래 4개가 있었는데 4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2개가 새로 생겼어요. 하나가 손실 생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생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세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기준으로 떠올려라. 마이너스 5니까 2개 늘었네요, 결국에는. 그렇지? 그럼 이거 겉넓이가 몇이에요? 하나, x-2의 제곱이죠? 이게 2개 늘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원래의 겉넓이에서 이만큼 늘었어요. 이 얘기예요. 원래의 겉넓이가 뭐였는데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곱하기 x-1 플러스 x 곱하기 x-2가 각각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던 거에서 얘를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몇이 돼요? 80이더라 이거야. 이거 조심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이로 나눌까요? 이로 나눌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x세제곱 x제곱에 x-2 플러스 x에 x-2 플러스 x-2의 제곱은 몇? 4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전개하셔야겠죠. 쭉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싹 해주시면 돼. 근데 얘들아, 보통 이런 문제는 한번 해볼게. (40) 넘어와야겠죠? 그러면 2x 세제곱 x 세제곱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6은요? 이로 나뉘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겠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보통 뭐 쓰게 되죠? 인수정리를 쓰게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인수정리, 어거지 방법 있잖아. 그래서 x에 뭐가 대입해서 0이 되나 살피지. 맞아? 맞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과정이 도대체 뭔 소용이야? 활용 문제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대입할 거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뭐하러 여기까지 가냐는 거야. 응? 물론 여러분, 초반에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우리 인수정리로 인수분해 하려면 x에 무언가를 대입하는데 그 대입하는 수의 후보가 있잖아요. 뭐죠? 풀마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호주 배웠지?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후보군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럼 봐봐. 객관식이잖아. 나 같으면 이거 대입한다 그냥. 문제풀이 스킬인 거야. 어차피 정리해서 여기서 인수정리 쓰기 때문에 그럼 그냥 여기다가 얘네 중에 하나 갖다 들이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되니? 다음 두 번째 잘 봐. 자, 이렇게 풀었어.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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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차항 개수 몇이야? 1이지. 이것도 알아야 되지. 2분의가 깔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사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 갖다 대입할 때 5개 중에 하나 대입하면 성공한다는 거 아니야. 이사부터 해야 되는 거야. 2분의 뭐시기보다는 정수 쪽으로 가야 돼. 왜? 출제자 입장에서 정수로 내고 싶어 해요, 보통. 그래야 문제가 이쁘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진짜 이건 마스터. 이 정도 하면 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잘 봐. 딱 보고 쌤은 뭐부터 볼까? 최고차항 개수부터 봐요. 봐봐. 여기서 2x 세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한 초고수 가기 전 고수 정도야? 아씨, 얘도 봐야 되네. 이 정도면 고수야. 초고수는 약분이 되나까지 살피는 거죠. 그렇지? 약분 되나? 아, 이거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2 되겠지 뭐. 그러니까 찍는 거야. 어느 정도. 되겠지 뭐. 별로야? 어쩌라고. 아니, 수학은 감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랑 얘부터 넣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합리적이다. 그럼 여기다가 3, 4 중에 뭐 넣고 싶어요? 저라면 3을 넣겠어요. 왜죠? 이게 다 감에 대한 얘기야.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 내가? 근데 우리가 선천적인 수학적 재능이 개십질이면 우리 이러고 안 있죠? 그쵸? 그러니까 감적인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야. 여기 18이죠? 잘 생각해봐. 나 지금 여기서 문제 풀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안 가고. 그럼 얘가 몇인지 모르잖아. 얘가 18인 거 알았다면 너네 4 대입 안 하겠지. 왜? 18의 약수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서 3과 4 중에 왜 3부터 대입하냐는 거야. 왜? 봐봐. 인수정리를 쓴다면 풀마 뭐부터 대입해 보통? 1부터 대입하지 않아? 2, 3, 4 이렇게 대입하지. 4는 좀 멀어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인수정리에서 이거 있지, 이거. 후보군. 이 친구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이거 그냥 스킬이잖아, 사실. 교육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얘를 발견하려면 몇 개는 해봤어야 됐다는 거야? 6개의 대입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인수정리를 할 때 보통 풀마 1, 2에서 다 나와요. 그죠? 3도 먼 거야,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고. 그지?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3부터 대입해요. 시간 없으면 그냥 찍습니다, 저는. 3 대입해봐요. 그러면 3회 세제곱 제발 뭐라 쓰지 마라? 27 좀 하지 마라. 알겠지? 다음 얘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3 마이너스 2네 개무시해도 되죠. 1이니까요. 그치? 그럼 뭐 돼요? 뭐야 어디 갔어? 27 3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 27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되네. 그러니까 2번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풀이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의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좀 안이 꼽겠지만 이거 10이죠. 최고참계수 2야. 다 2니까 뭔가 약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모가 1일 것 같으니까 일단 나 2, 4부터 후보군에 올려. 3, 4부터 후보군에 올려.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3부터 때려보는 거야 그냥. 뭐야 이거 다 1 되네? 3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이 40이네. 2번 탁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찍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치? 납득이 되세요 이 풀이가? 결국엔 이 풀이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시험 전까지 이 정도까지 안 돼도 돼. 사실 이거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훨씬 빠르지 않느냐는 거야. 시간 싸움이잖아요 내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다들? 대답 졸라 안 해주네. 91번. 연립 2차 방정식 풀이 첫 번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구분하죠. 얘 어떻게 풀죠? 대입해서 해결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정식을 놓고 있다. 호준아 슬슬. 어떻게 풀어요? 제로 바꾸는 게 목표죠. 즉 1차 방정식을 유도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 4가지 있죠. 첫 번째가 인수분해죠. 두 번째가 2차 항소거죠. 그래야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세 번째는 상수항소고. 이거 무슨 방법? 어거지죠. 어거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본다. 사실상 마지막 방법이고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대칭 방정식이죠. 자, 몇 차죠? 2차, 2차죠.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2차 항소고 돼요? 안 되죠. 종류가 아예 달라요. 그러면 상수항소거예요. 그렇죠? 상수항소거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어때? 숫자가 졸라 별로야. 그지? 숫자가 너무 별로야. 그러면 대칭방정식인가? 따져봐야 돼. 대칭방정식이야? 아닌 것 같죠? 근데 치환하면 대칭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6xy가 뭐가 돼요? ab가 돼요. 이렇게. 다음 밑에 뭐가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아, 대칭방정식이다. 대칭방정식 어떻게 풀죠? 어떻게 봅니까? a 플러스 b를 u, ab를 v라고 치환하죠. 얘네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예요. 호준아 혹시 일요일날 올 수 있니? 일요일 날 원래 오는 날 아니에요? 클리닉? 네. 올 수 있지? 네. 오케이. 그때 쌤이랑 좀 많이 하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여야 돼?
u제곱 마이너스 2v. 이해되죠? 곱셈 공식 변형이죠. 얘가 74고요. v가 35죠. 그 다음 뭐 해요? 다시 이관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지? 자, 얘 치환했죠. 처음에 얘 치환하고 나서 이렇게 봤지? 그럼 다시 이관점이죠. 근데 2차더라 이거지. 그래서 쭉 보니까 얘더라. 치환했어? 다시 처음 관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1차가 보이죠? 그럼 대입이죠. 그럼 u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5가 74다. 그럼 u제곱이 뭐가 나오죠? 74 더하기 70이니까 144가 나오죠. 그럼 u는 뭐가 돼요? 풀마 12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u가 12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마이너스 12일 수도 있어요. 그럼 u가 10이면 v는 몇이에요? 문제 끝난 거 저도 알아요. 그냥 따라오세요. v가 몇이에요? 35. 35. 여긴 v가 몇이에요? 여기도 3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b가 12고 a, b가 35인 a, b 쌍을 또 찾는 거지.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떠올리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는 0 해서 근을 구해주시면 돼. 근데 가능하면 여기서 느낌 오는 거 가져가도 괜찮죠. 5, 7 바로 봐도 되죠. 그렇죠? 두 가지 중 하나를 해라. 그러면 5랑 7이니까 만약 a가 5면 b는 7이 나오고 a가 7이면 b는 5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지금 대칭 방정식 풀이 한번 쭉 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얘는요. 근이 뭐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죠. a가 마이너스 5이면 b는 마이너스 7이고 a가 마이너스 7이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이해니? 오케이. 그러면 a가 뭐였어요? 2x였어요. b는 3y였죠. 그러면 x, y 쌍은 굳이 써야 되지만 그냥 쭉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쓸게요.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는 것부터 먼저 쭉 쓸게요. 2분의 5,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 y는 3으로 나눠요. 3분의 7,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이거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이라며 얘들아 느껴져요? 얘랑 얘 중에 답이 있겠죠. 얘는 음수니까 얘는 떨어져요. 그러면 더해볼까요? 6분의 15 플러스 14 인정? 얘는 6분의 21 플러스 10 얘가 더 크죠? 6분의 31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다음 제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 하실 거예요. 그냥 봐봐. 그냥 직감적인 부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잘 들어봐봐요. 좀 기하적으로 봐요. 기하적으로. 남학생들이 잘 쓰는데. 근데 우리 지금 x와 y를 치환했잖아. 2x, 3y를 치환했단 말이야. 그럼 잘 봐. 결국에 우리 알아낸 게 뭐야? a 플러스 b가 12이거나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아냈잖아. 이해되세요? a, b 맞아? a 플러스 b가. 그리고 a, b가 35라는 걸 알았어. 이거 이해될라나 모르겠네. 약간 직감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얘는 2x 플러스 3y를 뜻하죠. 이 값을 k라고 쌤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k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기울기가 몇?
마이너스 3분의 2고 y절편이 3분의 k인 직선이죠. 잘 느껴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k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k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느껴져? 얘들아, a 플러스 b가 12인 게 마이너스 12인 것보다 가능성이 큰 게 느껴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2a 플러스 3b가 음수인 거보다는 양수인 게 a 플러스 b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대충 생각해봐요. 대충. 그러니까 저는 이 k가 양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수. 그러니까 위에 그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쌤 본능적으로 그렸는데 그걸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y죠. 그럼 얘를 또 어떠한 값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y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여기다 갖다 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이 교점에 잘 봐. 이 친구가 m 값이 가장 높은 게 어디냐 이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잘 봐. 결국 이런 느낌이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어떤 직선이 있었어. 맞지? 이 K 값이 몇인지 모르겠어서 높낮이가 달라질 거야. 위아래로 K 값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의 점이 딱 나왔어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야? A, B 순서쌍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딱 그었을 때 너의 y절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이해가 되니? 어렵지? 대충 느낌이야. 자, 머릿속에 그려봐. 2x 플러스 3y란 값이 어떤 값으로 이렇게 정해질 거야. 우리의 문제에서 몇이라고 알았어? 10이랑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듯이. 근데 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유리하잖아. 이거 납득돼요? 크면 클수록 x 플러스 y 값도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양수라고 대충 생각하고 y는 머시기 형태로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 형태일 거야. 근데 k 값이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대충 y절편은 양수가 아닐까.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럼 k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친구가. 이해돼요? 기하적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수능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이 상황에서 A, B가 몇이냐에 따라 어느 순서쌍이 위치할지가 결정이 되잖아.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가. 이해돼요? 그럼 여기면 여기가 A, B라는 순서쌍 아니냐고요. 맞니? 근데 우리는 A 플러스 B가 몇인지 X 플러스 Y가 몇인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싹 그었을 때 너가 Y절편, Y축과 만나는 여기가 뭐야? M값 아니냐고.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친구가 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최대한 오른쪽에 붙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뻗는다 생각해봐. 점점 y절편이 커지지 않겠냐는 거야. 그 말은 a 값을 가장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a 값 가장 큰 것만 봐요. 그냥.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여기 중 하나다 이거야. 전 여기를 안 해요. 그냥. 직감 선생님이 가장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이런 거지.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쪽 같은데? 라는 거지. 오케이? 재능을 선물하고 싶은 거야 저는.
저는 수학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수학선생님 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도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답습하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쌤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에서 했던 게 뭐야? 모든 문제를 대수적으로도 바라보고 기하적으로도 바라보라 이거지. 문제를 대수적으로 막 써놓고 기하적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그렇죠.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해. 94번. 이거 풀고 잠깐 쉴게요.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요 친구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해달라.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 보면 뭐 해야 돼? 차수 조사해야지. 차수 조사. 위에 있는 방정식 몇 차죠? 2차죠? xy라는 항이 있어요. 얘는 2차죠? xy라는 항이 있죠. xy라는 항 빼고는 2차 항이 없죠. 그럼 얘는 뭘로 풀어요? 2차 항 소거 방법으로 풀면 되지. 얘도 xy가 있고요. 밑에 있는 방정식도 xy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잖아. 이 A란 친구가 인수분해를 방해해요. 이러지 말라고. 쌤 인수분해 됐잖아요. 아니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냐고 물은 거예요. 안 되죠. 그럼 2차 항소거 되나요? 된다는 거예요. 그치? x, y 값 사라지죠. 뭐 하면 둘이 빼버리면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상수항소거 되나요? 안 되죠. A만 상수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도 동시에 사라지긴 힘들잖아, 그렇지? 상수항소거? 아 되긴 하는데 별로다. 그다음 대칭 방정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치환해서 해결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뺍니다. 그러면 6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우리의 목표죠. 뭐? 목표가 뭐야? 1차 방정식 유도잖아. 성공했다 이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이 돼요? 2가 되죠? 이렇게 쓰는 거 별로죠? 사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쁜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잖아. 대입할 거. 그렇지?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대입할게요. 저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입할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y 자리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몇? 4네요. 마이너스 a는 0이다.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a는 0. 불편하죠? 마이너스 곱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0. 자, 근데 해가 몇 개? 한 개만 있고 싶대요. 이 친구가 만약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실근 x가 몇 개? 2개 나와서 연립방정식에 해도 2쌍 나오겠죠. 한 쌍 나오래요. 뭐 해달래요? 얘가 중근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얘가 몇일까요? 완전제곱식 돼야 되잖아. 완전제곱식 1이란 뜻이네요. 그죠? 그럼 a는 몇입니까?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95 비슷한가? 아, 비슷한 문제네요. 이건 어떻게 해요? 사실 94보다 훨씬 쉽죠. 왜? 왜 쉬워요? 얘는 1차 방정식을 유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잡은 다음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나와 지금? 모든 실수 k의 값에 곱을 구하래지. 예상해봐. 무슨 뜻이야?
대입해서 판별식 쓰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나 보다. 그럼 뭘로 구해? 근계관으로 구하면 빠르겠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잠깐 쉴게요. 30분까지 쉬겠습니다. 문자 몇 개? 야, 어려워? 문자 몇 개야? 2개. 식 몇 개? 1개. 뭐야? 부정방정식이지. 문자 조건이 뭐야? 실수. 그럼 뭐 만들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 x제곱 y제곱 보이죠? 그럼 얘는 xy라는 항을 썼단 뜻이에요. 이 친구 봐봐. 근데 얘네 봐봐 얘들아. 뭐도 썼어? x? 풀마 3y의 제곱도 썼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풀마 6xy와 여기서 나오는 xy를 적절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 1 보여? 그럼 여기는 1이 쓰였다는 거야. 왜? 여기선 상수항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풀마 2xy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 풀마 6xy죠. 뭘 조합해야 마이너스 8xy라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x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0이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xy 마이너스 1은 0이고 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연립방정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뭐예요? 1차 있네 이렇게 보고. 그럼 대입해야겠죠? x는 3y 대입해요. 3y 제곱은 1이다. y 제곱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죠? 얘들아 y 값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보이세요? 그렇지. y 제곱이 3분의 1이래요. 그럼 x 제곱은 9y 제곱이죠. 그럼 x 제곱이 뭐예요? 3이고 더하면 3분 이렇게 가는 거야. 1 더하기 9 답은 10이네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y가 풀마 3분의 루트 3 해서 x값까지 구하는 게 기본 풀이죠. 다음 112번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 별표 치세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두근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그럼 알파 베타라 작성해요. 근이 주어졌을 때 대입 근과 계수의 관계 인수정리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대입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근데 보통 대입은 언제 사용하죠? 근이 한 개 주어졌을 때 보통 사용해요. 효과가 있죠. 뭐 차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알파 제곱이 뭐다라고 해서 차수를 1차, 2하까지 전부 다 내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죠. 이 문제에선 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인수정리. 이 식이 뭐와 같다? x-알파, x-베타와 같다는 너는 너다라는 무슨 식? 항등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가져가야겠죠. 이 문제는 얘입니다, 여러분. 문자 몇 개죠? 3개. 보여요? 알파, 베타, A. 식이 몇 개죠? 2개. 부정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알파, 베타는 정수예요. A는 뭐죠? 상수죠. 정보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없애려면 둘이 뭐 해요? 빼는 거예요. 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몇? 마이너스 1.
그러면 문자 2개, 식 하나. 문자의 조건이 뭐예요? 정수네요. 그럼 뭐 만들어야 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억지 인수분해 갑니다. 이렇게 곱하면 알파로 묶어요.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도 될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죠. 다음 여기 베타 억지로 한다 했어. 그럼 베타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베타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없던 마이너스 1을 썼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해준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푸는 방법이야.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로 분배 법칙 묶이죠. 그럼 앞에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좀 별로죠. 마이너스 하나 곱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1 몇이다?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도 정수죠. 그러면 순서쌍이 몇 개 안 나온다 이거예요. 뭐죠? 2, 1, 마일, 1, 2, 마일. 근데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를 대소 비교하나요? 안 하죠. 그 말은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면 얘가 있으면 얘도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중복돼서 나올 거예요. 값이. 얘네만 해도 되죠. 이 문제는. 그러면 알파는 몇? 각각 1씩 더하는 거지. 3 마일. 베타는 2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 두 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이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A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구해도 됐죠.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3 또는 마3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또는 마1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A는 5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이거 계산할 때도 8이랑 2를 더해서 10을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돼? 4 더하기 6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규칙적인 거죠. 4 더하기 6 답은 10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나와요. 어떤 게 잘 나오냐는 뜻이냐면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하면 이 미정계수를 없애는 형태로 식을 가감법을 사용하면 모든 문자가 정수인 부정방정식 형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